오늘 제가 준비한 정시 경쟁률에 대한 비밀, 요 방송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정시 경쟁률에 대한 이 부분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시가 2021부터 정시 인원이 소폭 증가했고요. 2022, 2023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정시 인원이 늘 것 같고, 정시 같은 경우 2022랑 2023 같은 경우는 40%는 그냥 보장되고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다라면 4명을 정시로 뽑으니까 엄청난 인원을 뽑는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국가가 정시 인원을 늘려줬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전체 수만을 봤을 땐 늘어났다고 보지만, 이거를 내가 대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시 경쟁률이라는 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정시를 지원했을 때 유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시 경쟁률에 대한 비밀, 정시 인원이 소폭 증가한답니다. 2022과 2023은 훨씬 많이 증가한대요. 그랬을 때 우리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나 선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2는 가군이 25,000명 정도를 뽑고 있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내가 얼굴이 너무 크구나 지금. 자, 2021 학년 선발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2021 학년을 선발하는 걸 보면 일단은 2022부터 2021까지 어떻게 인원이 선발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부분을 좀 보는 게 좋겠죠. 자, 2020부터는 가군이 25,000명 정도였고 나군이 26,000명, 다군이 15,000명. 그런데 잘 보시면 다군에 대한 인원이 좀 작아요. 그죠? 다군은 대학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군에서 좋은 대학교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중앙대나 건대 이런 학교들이고, 건대나 중앙대도 그렇게 많은 학과가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군에서 대학교를 무엇인가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대학교 라인을 구성할 때는 가군과 나군에서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인원이 변화됐는데 이제 총 인원이 79,000명이었어요. 79,000명인데 요번에 이제 8만 명 정도, 그러니까 22.7%에서 23% 정도 뽑으니까 한 0.3% 정도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0.3%면 작은 수는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79,000이나 8만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말한 거는 거시적 관점에서 대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인원을 그냥 보여준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 학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안 되고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잘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2021 요번에 이제 학생들,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 잘 보세요. 25,000명, 가군이 일단은 25,000명이고 나군이 26,566명인데 일단 나군에서 아이들을 제일 많이 선발하네요. 일단 체크. 나군에서 아이들을 제일 많이 선발하고, 다군도 좀 늘어났지만 16,000명밖에 안 뽑으니까 다군은 학과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크게 뽑진 않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립니다. 대학교 나중에 정시 집어넣으실 때 상중하 라인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좋지 않습니까? 상중하 라인인데 저 이거 사고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니터 패드 완전 좋아요. 자, 상중하 라인을 뽑을 때, 결국은 상중하 라인이 안정권이라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기회잖아요. 수시 다 떨어지고 정시로 온 거기 때문에 정시 떨어지면은 재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상중하 같은 경우는, 상 같은 경우는 도전권 대학인 거고, 중 같은 경우는 적정선 대학인 거고, 하 같은 경우 안정권을 형성해야 되는데, 안정권을 형성할 때 가나다군 중에 어디를 잡는 게 좋냐면, 이 가나군에서 안정권을 잡아야 돼요. 다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도 몇 개 없고 학과도 많지 않다 보니까 진짜 추합률이 엄청나게 돌면서 변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변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군은 솔직히 예측하고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군에서 안정권을 찾기보다는 대학이 많이 포진되고 있는 가와 나에서 이 두 개의 군에서 안정권을 찾으면 되고, 특히 나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나군에서 안정권을 찾으면 합격률이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가나다군 같은 경우 나군에서 안정권을 찾고,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다군 같은 경우는 추합률이 엄청나게 많이 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도전권으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대학교가 많은 곳에서 도전권을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나군을 안정권으로 잡았다라면 가군에서 적정선, 다군에서 도전권을 형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중하 라인 짜는데 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일 나는 다군에서 상향을 지를 거야 라고 했을 땐 가나군 중에 안정권을 형성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안정권을 자꾸 다군에서 많이 찾아요. 이게 이제 가나다 이렇게 순서대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나군이 대학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상향대학교 도전권을 많이 찾고, 다군에서 안정권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다군은 안정권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자, 볼게요. 0.3% 정도 늘었다라고 그랬어요. 인원이 많이 는 건 아니지만 2022, 2023은 아마 이 23%가 훨씬 많이 올라가서 일단 30%는 무조건 넘어갈 거고요. 심지어는 2023학년이나 4학년 됐을 때는 40% 가까이까지 올라갈 것 같고, 2022 같은 경우도 30%대는 무조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만일 30%가 되건 0.3%가 늘건 일단 인원이 정시를 좀 더 소폭 많이 뽑겠대요. 그리고 더 많이 뽑겠대요. 자, 전체 인원이 바뀌었다라는 건 대학교 학과를 뽑겠다라는 인원을 늘리는데, 이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걸 좀 볼게요. 이게 이제 KU 대학교를 사례를 든 건데 건대입니다. 자, 보시면 결국은 경쟁률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2019가 있고 2020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년에 2021학년인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인원을 늘렸어요. 그죠? 인원을 늘렸는데 0.3% 전체 수에서 0.3% 그러니까 훨씬 많은 인원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경영학과 맨 밑에를 여기를 볼게요. 2019년에 69명을 뽑았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2020년에는 68명을 뽑았어요. 한 명이 줄었네요. 그런데 2021학년은 전체에서 0.3%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2022 하나학년에는 65명밖에 뽑질 않아요. 이 얘기는 3명을 줄였잖아요. 전체 수는 늘어났는데 학과별로 봤을 때 인원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전체가 늘어났다라 그래서 우리가 정시가 가기가 더 좋겠구나 라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대학교 인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거시적으로 보지 말고 미시적으로 하나하나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만일 2022이나 2023년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를 30%에서 40%까지 늘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학과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전체 수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경쟁률인 겁니다. 하나 봐드릴게요. 자, 기계공학과예요. 2022 하나부터는 기계항공공학과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옆에다 항공자 잠깐 써놨는데 2019년에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 경쟁률이 4.8대 1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60명을 뽑았었고요. 얘네 그냥 이거 표점으로 뽑는 대학교인데 합격 컷을 저희가 100분위로 한번 환산해봤어요. 그랬을 때 합격 컷이 한 90.5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 2020년에 경쟁률이 4.1대 1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약간 낮아졌지만 큰 차이는 없네요. 그런데 인원을 무려 15명으로 늘렸어요. 75명이나 뽑아요. 그런데 경쟁률은 비슷해요. 근데 경쟁률이 약간 낮아졌잖아요. 인원이 늘어나고 경쟁률이 약간 낮아지니까 합격 컷 같은 경우도 89.75. 낮아졌죠. 그러면 요번 년에 인원이 80명으로 5명이나 더 뽑아요. 그러면 예상 컷을 봤을 때 작년 89.7보다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률이에요. 2021학년에도 경쟁률이 4점 몇 대 1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요 예상 컷이 나오는 거지. 만일 경쟁률이 막 8대 1, 10대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2020년 예상 컷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났을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3년치 데이터의 경쟁률과 합격 컷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국가가 늘렸다, 정시를 좀 더 많이 뽑는다,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국제무역학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경쟁률이 11.3대 1이었어요. 뽑는 인원이 16명이었는데 합격 컷이 91.75예요. 그런데 2020년에 이 국제무역학과 좀 잘 보세요. 7.0대 1, 일명 7대 1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인원이 무려 18명이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뽑아요. 그런데 경쟁률도 낮아졌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합격 컷이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똑같은 인원이에요. 34명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 수시 2월 안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쟁률이 만일 작년에는 7.1대 1이었는데 만일 경쟁률이 이렇게 10대 1, 11대 1, 12대 1 이렇게 높아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컷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변화를 체크했다라면 경쟁률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경영학과 보도록 할게요. 4대 1이고요. 4대 1이고 그런데 보시면 69명을 뽑았어요. 2019년에. 그런데 한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별 차이 없죠. 한 명 줄은 거니까. 그런데 경쟁률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합격 컷도 92.7, 92.2 별 차이 없죠. 그러면 만일 인원의 변화가 크게 없고 경쟁률이 비슷하게만 형성해 준다라면 작년 컷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평균 컷이거든요. 평균 컷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 100분위가 된다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적정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그런데 요번 년에 3명을 줄었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3명 정도면. 그러다 보니까 만일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준다라면 예상 컷이 한 92 정도? 요런 형식으로. 그런데 건국대학교는 표점으로 뽑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의 컷을 우리가 하고 예상 컷을 봤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시가 늘어났다라고 좋은 게 아니고 대학교 인원이 어떻게 그 학과에다가 인원을 늘린 것을 포함시키고 적용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바로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정시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그런데 경쟁률이 그거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못 봐요. 이게 이제 블라인드라는 게 처지거든요. 이 블라인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감 날짜가 있어요. 마감일이 있는데 마감일에 뭐 6시에 마감하겠대요. 그러면 대학교가 경쟁률을 블라인드를 쳐요. 한 2시 정도 되면 더 이상 요 사이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경쟁률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블라인드 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 블라인드가 쳐졌을 때 이게 2시도 학교마다 틀려요. 어떤 학교는 12시에 치고요. 어떤 학교는 2시에 치고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형성되었을 때 나머지 아이들이 지원하는 요 부분 때문에 요 나와 있는 경쟁률을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블라인드가 쳐졌을 때 작년 경쟁률보다 좀 많이 낮게 형성이 된다라면 그 과는 좀 낮게 형성되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블라인드 쳐지는 것까지 잘 보시면서 정시는 지원을 하셔야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드렸네요. 자, 지금까지 정시 경쟁률이라는 거 그리고 정시 인원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정시는 국가가 발표한 그 거시적 데이터 전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마다 학과가 어떻게 인원을 선발하는지를 반드시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 날 블라인드가 쳐지는 것까지 보면서 경쟁률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시는 요렇게 하면서
학과에 대한 예상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그거를 좀 적정선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 정시경쟁률에 대한 방송이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1대1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출발. 출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